네, 장기표입니다. 제가 어제는 이 전주에 갔습니다. 전주에 전북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이 차량 시위에 제가 가서 이 차를 타고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이 총체적 국정 파탄을 규탄하고 특히 호남이 변해야 된다.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지지율이 지금 3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도 아직도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7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호남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 호남이 계속 문재인 정권을 유지해주고 있다.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옳지 않은 일이고 또 호남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되는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심지어는 또 국가의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하다. 저는 이런 입장에서 그 호남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차량 시위를 했는데 어제 이 차량이 12대가 동원됩니다. 12대가 나와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그 사실 사람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것보다도 더 이 선전 효과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 유튜브 방송도 못하고 그랬는데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요즘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금 소설책이 잘 안 읽힌다고.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현실이 소설보다도 더 소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소설 읽을 필요가 없다.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사건이 많습니다.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저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임종석 씨,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도하는 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그 감사에 대해서요, 도를 넘었다. 정치를 하고 있다, 이 사람이. 또 심지어는 또 전광훈, 윤석열 씨하고 같은 반열에 지금 들어갔다. 이런 지금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도대체 이런 말도 되다는 말을 또 하고 또 그것이 또 보도가 되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 참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 싶습니다. 우선 이 임종석 씨는 잘 모르는 게 아니지. 이게 억지지. 이 정권이 전부 다 억지 아닙니까? 감사원이,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, 탈원전 정책은 정책이다 이거야. 근데 왜 감사원이 관여하느냐?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합니다. 감사원이 관여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 보고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. 탈원전 정책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사항이 아닙니다. 뭘 감사하느냐? 탈원전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삼았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, 그걸 사실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하는 거예요.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. 국가기관이
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에요. 그걸 지금 감사원이 조사하는데 이 사람은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무슨 뭐 감사원이 정치를 하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월성 원자 발전소 1호기 그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왜 받고 있느냐? 그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 해야 폐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1kWh당 판매 가격이 당시에 62원이었는데 이걸 폐쇄를 만들려고 55원밖에 안 된다. 못 받는다.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. 이래가지고 폐쇄를 했거든요. 그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밝혀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밝혀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그걸 감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자원부 가서 감사를 이제 하려고 나가니까 밤중에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료를 다 폐기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한 게 잘못이다. 그게 아니에요. 감사원에서 조사한 폐쇄한 것이 잘못이다 하는 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정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또 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는 뭐냐? 그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, 통계 숫자를 조작했단 말입니다. 그거를 감사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임종석 씨만이 아니에요. 뭐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온갖 사람들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. 지금 못 쫓아내서 지금 안달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이낙연 씨는 이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됐으니까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익공유제는 이렇게 주장 안 해도요, 저절로 이익공유가 됩니다. 이익공유. 왜 되느냐?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세금 많이 내면 아무래도 부자들한테보다는 이 세금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으로 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건수 하나 생기는데, 그 다음부터 이익공유제 이게 이 많은 기업들의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누가 그걸 다 별도로 또 조사합니까?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런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, 이게. 저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,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,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, 이 애국자입니다. 나라를 위해서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 겁니까?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. 즉 사회보장제도의 주 혜택 수혜자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인데, 그래서 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좀 분야별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좀 표창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, 이왕 말씀 난 김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돼야 되겠다 싶습니다.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많다 하는 것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주가 3천이 좀 주춤했는데요. 내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. 이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될 것이고, 이것이 중산층 붕괴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.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, 금년에 지금요, 금년이 이제 작년이죠. 로또 복권이 제일 많이 팔렸답니다. 한 40% 정도 더 팔렸다나요? 왜 그러냐? 취업도 못하고 기업도 안 되고
어떻게 로또 복권이라도 당선돼 가지고 한턱 좀 해볼까? 이래 하면 안 됩니다. 근데 로또 복권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삽니까?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.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삽니다, 이게. 저는 사실 이 로또 복권 이런 거 정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있더라 하더라도 사람은 이렇게 또 그런데 흥미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당첨자를요, 막 몇 억씩 주로 이래 주면 안 됩니다. 한번 1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씩 정도만 주어가지고, 즉, 일확천금을 노리고 로또 복권을 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.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완전히 도박판입니다. 도박판. 이 도박판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지금요, 이 대선 후보군에서 아까 제가 보니까 이재명 씨가 23%, 윤석열 씨가 13%, 이낙연 씨가 10%, 호남에서마저도 이낙연 씨 지지율이 이재명 씨 지지율보다 낮답니다. 전 참 우리 국민들이 역시 눈이 밝다. 이낙연 씨 같은 사람요,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거 나라 망하지. 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, 우유부단한 사람, 눈치나 슬슬 보는 사람,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덕볼락하는 사람. 이 복지부동의 전형 아닙니까? 이 사람이 국무총리를 한 3년 넘어 했죠. 최장수 국무총리 아닙니까? 왜 했느냐? 이 문재인 정권 나라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한 사람 아닙니까? 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? 또 내용적으로도 책임이 있고요. 그래서 이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낙연 씨 지금 뭐 배워봐야 허탕이지만 배워야 됩니다. 그런데 저는 이재명 씨가요,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. 이재명 씨는 진짜 포퓰리즘입니다. 즉, 표되는 일이라면 나라가 망하는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. 나라가 망하는 일도 이 되면 안 되죠. 전형적인 것이 뭐냐? 기본소득 주장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. 이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. 잘못된 말. 이거야말로요, 득표에 도움이 되면 국가 운영을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낙연 씨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도 또 성격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문재인 쪽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리라고 봅니다. 지금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되면 이른바 문파 중에서는 대선 후보감이 제대로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정세균 씨를 좀 한번 내세워 볼까 생각을 했을 텐데 정세균 씨도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를 내각제 개헌으로 나아가리라고 봅니다. 이 내각제 개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,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, 그리고 김무성 씨,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리라고 봅니다. 이거 좀 4월 총선 때문에 그 앞에 하기는 어려울 거고 총선 지나자마자라도
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,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 당보다도 지지율이 낮고, 또 거기다가 특히 서울 지역에 지지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절대로 야당 후보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. 내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, 이것은 이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. 문재인 정권 도와주는 겁니다.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그래서 조직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시장, 전 구청장, 서울시의원, 구의원, 통반장 다 지금 관변 문재인 정권 조직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. 더욱이 지금 이거 박영선 씨나 또는 우상호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나마 그래도 야당 후보가 좀 이기기가 쉽지만, 제가 생각할 때 이 정세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어제 이 전주에 갔더니, 전주가 그 정세균 씨가 지난 사람 아닙니까? 전라북도. 근데 그런 말이 돌고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이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죠. 이 사람이 나오면 아마 여권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, 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. 그건 무슨 말이냐? 야권에서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.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야권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.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. 국민의 힘으로 하여튼 이 국정을 파탄내는 문재인 정권을 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,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는 동부구치소에 갔다 왔습니다. 지금 우리 폭정종시 비상시국연대에서 오전에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실패 규탄대회를 하고 지금 그 동부구치소 앞에서 지금 앞으로 계속 천막을 치고 지금 농성을 할 겁니다. 왜 거기서 하느냐 하면, 동부구치소 재소자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 지금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. 근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 비상시국연대에서 그 동부구치소 앞에서 그 농성을 함으로써 연락이 좀 잘 돼가지고 재소자들의 그 인권 보장, 즉 이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, 이미 또 피해 입은 분들의 또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변호사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동부구치소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